써니 오랜만에 이제 새벽 독서를 했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책. 그 정도 자세한 목표로는 그저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다. 눈빛. 저도 이 나이 되면 이 정도 눈빛을 갖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자, 이건데요. 슈퍼 석세스. 50조 사업가의, 그러니까 만들어낸 가치가 50조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저는 얼마 벌겠다고 했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고리들은 앞으로 얼마 벌 거다? 3경이라고 그래서 3경 정도 벌 거라고. 그림으로는 한 2,000조 정도. 그 중에서 1,000조를 제가 기부하겠다고 그랬죠. 기부 1,000조. 그럼 남는 1,000조로는 시드머니를 하겠죠. 3경을 벌기 위한.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들어온 돈이 한 66억 정도 돼요. 66억. 그 중에서 한 10억을 환불을 해줬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자는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그 1억을 이자로 이렇게 환불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한 51억 정도가 한 50억 정도가 투자가 된 거죠. 지금 한 1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50억이 투자된 건데, 제가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2,000조 정도를 벌 수 있는 시드머니를 보통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좀 압축해서 20억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한 100억 내에서 한번 어떤 이제 뭐랄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계속 수입만 생길 수 있는, 물론 재료비 빼고, 재료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시설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 투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시설 투자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거 조금 전에 찍었는데, 저 춘푸 공장 정도로는 제가 원하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설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5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100억이 되는 건데, 그건 제가 전부터 말을 했지만은 좀 공기 좋은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쪽에 뭐 그 농공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대략 저거는 실내가 건평 1,000평이잖아요. 건평 2,000평 이상, 한 2,000평, 3,000평에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되는 곳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해야만이, 그리고 천정도 지금 춘풍 공장이 7.9m가 나와요. 제일 높은 데가 7.9, 원래는 8m짜리인데 이제 두께가 있으니까 7.9 정도 나오는데, 한 15m 나와야 되니까 2배. 15m짜리 전정하고 20m짜리, 좀 30m, 25m면 더 좋고, 그 정도의 실내 공간, 그러니까 뭐 천정이 20m 넘는 게 한 1,000평, 한 15m 정도가 한 2,000평, 이 정도의 시설 투자가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게 언제 이동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3년 내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야 될 거다. 그때는 이제 저는 제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하청을 주겠죠. 그런 건물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될 건데, 부산에 이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부산에 이제 이 책을 선물하신 분이 부산의 아미고예요. 아미고님이 이 책하고 이 책을 선물했는데, 우주에 도착한 투자자들이라는 책을 선물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얻은 영감은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23년이 되면은 제 운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그 첫발을 내딛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과도기죠, 과도기. 그러니까 약간 교집합.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군이 좀 남아 있는. 지금 2023도 좀 남아 있긴 하죠. 소나리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뭐 내가 지금 소송 중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냥 뭐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뭐 어떻게 진행될지 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소송 관련해서 조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감각 같은 건데 제가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언하는 대로 했더라고요. 쭉 읽으면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중간에서 찾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리뷰하면서 리뷰 자체는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부산에 그 분이 이제 이 책을 선물했는데, 책을 선물했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 늦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읽어보고 대충이라도 훑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훑어봤고, 이 책은 좀 목차 정도 봤다. 목차하고 큰 글씨 정도 봤다. 이렇게. 요즘 책들이 참 읽기가 좋아요. 막 글자도 몇 개 없어, 한 페이지에. 읽기가 좋아. 한 2주 전이었나? 2주 전에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꿈속에서 느끼는 시간이라는 건 좀 다른 건데, 제가 SF 영화에 이제 그 2시간짜리 영화를 꿈으로 꾼 거예요. 이게 올컬러. 그러니까 마치 꿈속에서는 내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그 배우들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하고 같이 제가 속에 들어가서 액션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래서 이거는 야,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그 꿈속에서 나왔던 평행우주 관련된 액션인데, 이런 SF를 내가 과거에 본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던 게 지금 내가 이게 다시 한번 봤던 장면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설정 같은 거,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설정 한두 가지가 영화 한두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기 스토리홀딩스 그 김경무 소장이랑, 이거 내가 이 아이디어 내면 이거 지분 6대4 오케이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의 원칙을 지킬 만한 분에게, 제가 60%죠. 그 제 다큐멘터리도 자기가 이제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제 다큐를 하기로 했던 어떤 분도, 어떤 그 선배가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팀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작가팀을 데리고 있는 분이 그 스토리홀딩스다 보니까 거기서 결론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지금 자료를 계속 주고 있어요, 김경모 소장한테. 지금 거의 뭐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는 영상도 많아요. 그 다큐멘터리용으로만 보내는 영상도 많고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2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 그 상황 설정, 영화의 설계도 그걸 뭐라 그러지? 시놉시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나오는데, 그게 제가 기존 SF에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서 온 메시지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은 미래에서 온 메시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게 그 뭐 반영이라던가 심리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꿈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피곤해. 너무 이건 리얼 진지한 어떤 연결 속에서 그 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데,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제 이 책을 슬쩍 보면서 우주산업 보면서 아직 지구상에 등장하지 않은 사업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것도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246페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주는 천조 달러 시장이다. 자, 우주 산업이 관련돼서 이제 지구상에 지구 산업이 있고 우주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말로는. 그래서 지구 산업 말고 우주 산업만 한화로 한 130경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영역이. 지금 일부는 개발이 됐고 130경. 제가 전에 그린보니 기축통화 얘기하면서 미래사회 통화량이 300경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300경. 그 중에서 약 100경 정도는 고리들 그림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슈퍼 석세스에서 관련된 힌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50억을 소비를 했는데 100억 이제 앞으로 또 50억 시설 투자 들어가야 되고 약 100억의 시드머니로 2,000조의 그림 관련해서 돈을 벌고 다시 그 중에서 1,000조는 기부하고 1,000조의 시드머니로 다시 3경을 버는 그 과정이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거 하나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시작할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쭉 이게 한 이제 10년, 20년간 쭉 펼쳐질 텐데 3경이면 300경에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세상을 움직이는 백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못 들어간다? 저는 못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경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체 통화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100경을 굴리고 3경을 번다라는 거죠. 100경이라는 것은 굴리는 돈이고 버는 돈은 아니고 그거는 그린보니 기축통화에서 제가 이제 그 약간 무디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이제 설립한 은행이, 그러니까 어떤 곳이 예술품이나 미술품의 그 가치를 평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고 블록체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그 미래 사업이라는 것은 AGI, 인공지능을 배제한 사업이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랑 같이 가는 거고, 인공지능이 몇 년도가 되면 이 정도 발달할 거다, 몇 년도가 되면 이 정도 발달할 거다,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제가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제 강의에 보면은 AGI의 등장은 2024년 가을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AGI라고 우리가 느끼는 수준이 지금 챗 GPT 3.0에서 3.5, 4.0 정도가 나올 때가 될 것 같아요. 챗 GPT 4.0 정도가. 왜냐면 지금 챗 GPT보다 한 1000배에서 10,000배 영리해지기 때문에 지금도 영리한데, 그래서 참 요즘에는 그래요. 누가 뭐 명문대 갔다, 머리가 좋다, 뭐 수학을 잘한다 이런 게 예전처럼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특히 수학 점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아들이 뭐 어디 명문대 갔다 안 부러워요 별로. AGI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 지금은 상상력, 제가 상상과 질문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상상력, 질문, 또 하나 꿈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귀한, 인간에게 훨씬 귀한 어떤 능력이다.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어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보면서 그냥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고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지금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마스터피스 전략 얘기했고, 또 그 전에 10배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제임스 카더니가 10배의 법칙. 그리고 슈퍼 석세스, 이제 좀 입으로 지금 제가 리뷰 좀 해드릴 거고. 근데 그 전에 제 강의 중에서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안티프레질 후반부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는데, 정말 그 안티프레질에서 얘기하는 것과 슈퍼 석세스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한 50% 정도는 거의 교집합이 있어요. 근데 좀 성격은 달라요. 슈퍼 석세스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쪽이에요. 조언이. 안티프레질은 위험을 좀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되 이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조언이 되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저런 어떤 우주산업 같은 책을 슬쩍 보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봐야 되겠는데, 과학 잡지를 꾸준히 읽었다라는 것이죠. 과학 잡지를. 그리고 특이하게도 저는 변리사 친한 지인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운명인 것 같은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변리사가, 또 강민수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 그 시스템을 파는 정도의, 특허 청장이 그 회사에 찾아오고 이 정도로 치면 나와요. 강민수 관개토록. 그리고 제 그림을 샀던 그 조우균 변리사, 그 다음에 현재 저랑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문춘호 변리사. 이 책 쓸 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미래특허 119. 이제 아무튼 여기서 전에 한번 아비투스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래특허에 대해서 삼성으로부터 이제 강연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미래특허를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도표가 나와요. 미래의 특허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 도표를 제가, 그러니까 그 PPT 자료를 만들어준 거죠. PPT 자료를. 그 도표가 여기 안 들어간 넣은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 있거든요. 여기 미래인문학 책이 지금 안 보이는데, 제 강의할 때 쓰는 도표예요. 그 도표를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환경의 변화하고 기술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해가지고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 2, 3으로 나눈 다음에 A, B, C, D로 각각의 그 발명이나 특허가, 그러니까 필요한 발명을 제가 미리 여기 얘기한 거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각광을 받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분류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천천히 개발해도 되는 발명, 천천히 느긋한 특허라고 제가 이름, 긴급한 특허, 빨리 지금 이게 사업이 빨리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한국이 빨리 이거를 좀 특허를 냈으면 좋겠다. 삼성이든 뭐 한국 기업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과학 기술의 수준에 맞춰서 한국이 개발할 만한 특허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국이 기술 선점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것이다. 하지만 특허를 내려고 해도 이미 특허가 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이거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낼 만한 게 이거다.
대기업이 낼 만한 게 이거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긴급한 것 중에, 그 다음에 느긋한 것 중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분류가 머릿속에서 그냥 돼요, 저는. 예.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산업 구조, 이공계적인, 그리고 기초과학 다 포함해서 그런 설계도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설계도. 그래서 PPT 자료 같은 것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도표를 그 각각의 기술의 발달, 이 곡선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장점은 뭐냐면 그 예측하는 시기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 거시적인 예측은 2, 30년 단위잖아요. 거기서 10%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 2년, 2, 3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 챗GPT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상상과 질문이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챗GPT 4.0이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건 AGI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지만 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만 AGI가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한테 만물 박사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한번 전에 했어. 제가 다 지금 리뷰인데, 전에 한 얘기인데, 튜링 테스트가 있고 중국어방 실험이 있어요. 인공지능에서 이 두 가지를, AGI를 논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튜링 테스트는 인간 중에 33%, 30% 정도가 그 기계하고 대화를 할 때 인간처럼 느낀다면, 착각을 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 앨런 튜링이 자기 논문에서인가 이야기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 한 거고. 근데 그게 과연 자의식이라든가 지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게 없어도 정해진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의해서, 질문에 의해서 가장 현명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의식이 없어도 AGI가 아닌데 AGI라고 느낄 거 아니냐라는 그 상상이 이제 중국어방 실험인데, 중국어방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은 이제 잘 모르신다면은, 거기까지 지금 설명 잘 안 하니까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예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고리들이 아니죠.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자의식, 인간의 영혼은 좀 빼고, 인간의 마음, 자의식, 그 다음에 인간의 판단력,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중국어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결정 실험에서 나오죠. 결정. 몸이 먼저 결정하고 두뇌가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더라. 두뇌는 사후 해석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도 중국어방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의지로 이야기하고 영상을 찍고, 이건 뭐냐? 약간 저는 여기서 연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우주에 퍼져 있는 지적 존재와의 연결망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두뇌는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두뇌의 라디오 가설이에요. 두뇌의 라디오 가설. 그래서 자, 우리가 AI냐 AGI냐를 따질 때, 그거 굳이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뭐 이제 그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챗 GPT 4.0만 나와도 그냥 야 그게 무슨 AI야, 뭐 AI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중국어 방해도 괜찮아요. 왜 인간의 두뇌도 중국어 방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그동안 공부했던 통찰 그리고 직감 이런 것들을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중요한 상상과 질문을 해내야 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럼 그 중요한 상상과 질문은 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미래에서 오는 것이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평행우주에서 오는 것이죠. 3월달에 그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그거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하나 본데 그것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그 제가 뮤지컬 그 영웅도 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끊고 이제 2부에 이거를 리뷰를 하고 싶고요.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강의했던 건 링크 달아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CEO 전주 지역 CEO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에 그래서 이제 안티프레질의 그러니까 이 책처럼 뒤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슈퍼 석세스 실천 관리처럼 이 사람은 113가지인가 있는데 제가 113가지 중에서 다 그냥 뭐 너무 길어. 긴 건 별로예요. 별로. 이 중에서 한 4가지만 뽑는다면 4가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1분 맞춰야 되겠네. 자, 인정사정 없이 남과 다른 것을 시도하라. 111번. 인정사정 없이 남과 다른 것을 시도하라. 107번. 당신 생애에서 이루지 못할 목표를 세워라. 자, 이거는 정말 내가 내 생에서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사회적인 통념상 에이 네가 살아서 그거 할 수 있겠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야 너 살아서는 그거 못 봐. 이럴 정도의 목표를 세우라는 뜻이고 문맥상 왜 그걸 알고 있냐면 이 댐페냐라는 사람이 남들이 너는 절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룬 것들을 이루어낸 것 남들이 못할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루어낸 것들을 95가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재밌어 되게. 자기가 살면서 넌 할 수 없어 라고 들었던 거를 남들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한 거를 자기가 다 해낸 거 95가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95가지를. 이것도 정말 재밌는데 얘 좀 약간 구체적이면서 그만큼 열정적이고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이제 증명해주고 또 남들이 오히려 넌 못할 거야 한 것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엔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2개 얘기했죠. 석세스 또 하나 이거예요. 제가 4개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13에서 간첩신고 113에서 4개를 뽑았어요. 2개 얘기했고 사회적 통념은 거의 항상 틀리다. 사회적 통념이 거의 항상 틀린데 맞지 않아요. 그 미래에 대한 조언이 맞지 않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더욱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들이 MZ세대에 적응을 못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통념으로 자꾸 대하려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로 뽑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부 영상의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중국어 방위 실험 앨런 튜링 튜링 테스트를 얘기했던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우주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지성, 그리고 모든 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평행우주,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직감과 영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훈련? 뭐 훈련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훈련보다도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 오히려 더 필요한데, 일단 인식, 그 세계에 대한 인식, 그것도 하나의 감각이죠. 감각. 평행우주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 감각 같은 거. 그거는, 그 인식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는 것,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감사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인데, 믿음이 그 인식을 열어줄 수가 있고, 그 인식에 이르렀을 때에 되게 안정적인 믿음, 안정적인 잠재의식의 상태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정적인, 영적인 안정 상태에서 미래하고 연결됐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은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긴 다음에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압도적 실행력이 생기는 거죠. 압도적 실행력이.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15번인데요. 인간이 계획을 세워봤자 신에게는 웃음거리다. 인간이 계획을 세워봐야 신에게는 웃음거리다. 이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느꼈을 거예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미래를 미리 보는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비하심의 느낌이에요. 신께서 이걸 이미 예비해놨구나. 나의 운명으로 이걸 만들어놔 버렸네, 이거. 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이 느낌이거든요. 확신과 용기. 그래서 이 사람이 15번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감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이 책에서 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또 특히 이제 그런 것들,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책들은 좀 따로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책에는 그런 게 약간 숨겨져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2부 리뷰로 일단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눈동자 한번 보여주고 2부로 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래 보여주는 이유는 유튜브 썸네일에 잡히라고.